당신의 인생이 도대체 왜 빌어먹을 도돌이표처럼 끊임없이 같은 지옥을 반복하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 속에서 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전투복과 다름없는 슈트를 갖춰 입으며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대인이라 자부하겠지만 강남의 마천루 꼭대기에서 당신을 내려다보는 나의 눈에 비친 당신은 그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비틀거리는 몽유병제에 불과하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의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질주하면서도 정작 당신의 영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잃어버린 채 관계라는 이름의 전장터에서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자멸하고 마는 그 기이한 현상은 결코 우연이나 불운 따위로 설명될 수 없는 과학이자 비극적인 필연이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연애가 실패하는 이유를 상대방의 성격 차이나 타이밍의 문제 혹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려 들겠지만 그것은 당신의 에고가 만들어낸 비겁한 변명일 뿐 진실은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칼융이 예리하게 지적했듯 인간은 결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실제를 마주하지 못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애 초기 경험과 씻겨지지 않은 트라우마 그리고 무의식 깊은 곳에 억압된 콤플렉스로 얼룩진 심리적 렌즈를 통해 세상을 굴절시켜 받아들이는 존재다. 이것은 마치 짙은 피색깔의 렌즈를 눈에 이식받은 사람이 세상 모든 풍경을 참혹한 살육의 현장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아서 당신이 지금 연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지독한 불안과 타는 듯한 분노 혹은 가슴을 짓누르는 공허함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여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더러운 렌즈가 만들어낸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허상을 유일한 진실이라 맹신하며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해대고 있는 꼴이다. 이 비극적인 착각의 중추에는 심층 심리학이 규명한 투사라는 강력하고도 파괴적인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데 투사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수용할 수 없는 어두운 측면이나 해결되지 않은 욕망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마치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나 자극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원초적인 방어 기제다. 당신이 갓 시작한 연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당신은 그녀라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스크린 위에 당신의 내면이 만들어낸 해묵은 흑백 영화를 강제로 상영하고 있는 셈이다. 가령 그녀가 약속 장소에 10분 늦게 도착했거나 당신의 사소한 의견에 가볍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를 떠올려보라. 그 순간 당신의 명치 끝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이 단순한 짜증이나 불편함을 넘어서서 통제할 수 없는 격렬한 분노나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배신감으로 치닫는다면 그것은 결코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니며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현재라는 트리거를 통해 폭발적으로 역류한 것이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차갑게 침묵하며 그녀를 벌하려 들지만 실상 당신은 과거 어린 시절 당신을 방치했거나 무시했던 부모 혹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 과거의 누군가에게 느꼈던 그 무력감과 분노를 엉뚱하게도 지금 당신을 사랑하려 노력하는 눈앞의 여자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파괴하고 사랑을 질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맹독인데 당신은 그녀를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존엄한 타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드라마를 완결짓기 위해 강제로 캐스팅된 대역배우로 취급하며 끊임없이 당신이 원하는 대사를 읊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라는 존재는 수만 년의 진화를 거치며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를 감지하는 놀라울 정도로 예민한 생물학적 레이더를 발달시켜 왔기에 남자가 지금 자신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영혼을 교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깨 너머에 서 있는 어떤 유령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감지해낸다.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이별을 구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떠나려 하는 이유는 당신의 연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외모가 매력을 잃어서도 아니며
단지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그녀가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당신을 무참히 버리고 떠난 전 여자친구도 아니며 당신의 찌그러진 자존감을 채워줄 도구는 더더욱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사의 메커니즘에 갇힌 남자는 이 명백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대방이 자신의 입맛대로 변해주기만 한다면 자신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끔찍한 망상에 빠져 상대를 집요하게 통제하고 개조하려 든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빌린 심리적 노예화이자 폭력이며 당신이 이 지독한 투사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여자를 바꾸고 또 바꾸어도 결국에는 똑같은 패턴의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름과 얼굴, 목소리만 바뀔 뿐 시나리오는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데 초기에는 운명적인 사랑이라 착각하며 열정적으로 달려들다가 이내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결핍을 발견하고 혐오하며 비난하다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그 지겨운 순환은 당신이 죽는 날까지 계속될 저주와도 같다. 심지어 당신이 느끼는 그 운명적인 끌림이나 강렬한 스파크조차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이 과거의 상처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해 줄 수 있는 대상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 결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직면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제멋대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운명이라 부른다는 융의 통찰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당신 내부의 태만과 무지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임을 뼈 아프게 지적하고 있다. 이 거대한 착각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와 남성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왜곡된 렌즈의 존재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언제나 옳거나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치열한 의심. 지금 내 안에서 솟구치는 이 분노와 슬픔이 과연 눈앞의 여자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내 기억 속 어딘가에 박제된 누군가를 향한 것인지에 대한 냉철하고도 고통스러운 자기 검열 없이는 당신은 영원히 과거의 그림자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화려한 불빛 아래서 성공한 남자의 가면을 쓰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상처 입고 울고 있는 5살짜리 어린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폭주하는 브레이크 고장, 난 자동차와 다를 바가 없다. 미성숙한 내면의 아이가 핸들을 쥐고 있는 한 사고는 필연적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신과 당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인정하라. 당신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끔찍한 악몽을 현재라는 캔버스에 덧칠하며 자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끔찍한 몽유병에서 스스로 뺨을 때려 깨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의 타인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신 자신의 파편화된 조각들이 만들어낸 거울의 방 속에 갇혀 자신의 비명소리만을 들으며 고독하게 늙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겪는 반복되는 실패의 실체이자 우리가 앞으로 메스를 들어 해부해야 할 당신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환부다. 당신이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린다 한들 당신의 내면이 과거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잘 차려입은 노예일 뿐 결코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없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모욕하는 행위이자 당신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기생충을 키우는 것과 같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 관계 속에서의 질식할 듯한 압박감은 모두 당신이 풀어야 할 무의식의 숙제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또다시 술과 쾌락 혹은 일시적인 성취감으로 덮어버리려 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가 있는 자이며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발원했는지를 추적하여 그 근원을 해결할 힘을 가진 자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는 그 모든 비난과 혐오가 사실은 당신 스스로가 외면하고 싶었던 당신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렌즈를 벗어던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얻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 앞에 있는 여자가 당신의 구원자도 아니고 당신의 적도 아닌 그저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하나의 불완전한 인간임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의 연애는 영원히 모노드라마일 수밖에 없으며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비참한 광대로 남을 것이다. 밤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당신의 발걸음이 공허한 이유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외부에 있지 않고 당신 내부에 묻혀 있기 때문이며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는 진정한 사랑과 연결감은 당신이 스스로의 내면을 정화하지 않는 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멈추고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당신의 내면을 응시하라. 당신을 조종하는 줄을 끊어내고 무대 위에서 내려와 진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과거가 연주하는 장송곡에 맞춰 춤을 추는 꼭두각시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이며 그 선택의 결과가 당신의 남은 생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이미 불타고 있는 당신의 집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당신은 타지 않기 위해 뛰쳐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잿더미가 될 것인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첫 번째 적인 투사라는 몽유병에서 가까스로 눈을 떴다 해도 당신 앞에는 더 거대하고 교묘한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 그 중에서도 욕망의 최정점에 선 강남의 남자들은 대부분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이다. 당신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용인된 성공의 지표들, 즉 명함에 박힌 직함이나 연봉, 아파트 평수나 자동차 브랜드가 당신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칼 융기 정의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라는 개념을 빌어 당신을 해부해 본다면 당신은 자신의 본질을 철저히 유기한 채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껍데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페르소나는 본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로 사회 집단 속에서 개인이 적응하기 위해 쓰는 외적 인격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당신이 이 가면을 필요에 의해 잠시 쓰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피부 그 자체라고 착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당신은 직장에서의 유능한 상사,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친구들 사이에서의 쿨한 리더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당신 내면의 취약함이나 슬픔, 분노, 그리고 찌질함이라 불릴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들을 무의식의 지하실 깊숙이 구겨 넣고 시멘트를 발라버렸다. 당신은 이것을 성숙함이나 자기 절제라고 부르고 싶겠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것은 자아의 절단이자 생명력의 것에 불과하다. 당신이 완벽해지려 노력할수록 빈틈없는 사람이 되려 애쓸수록 당신은 점점 더 생기를 잃은 무기질적인 존재, 즉 걸어다니는 마네킹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완벽주의의 감옥이 연애와 관계에 미치는 해악은 실로 파괴적이다. 당신은 여자들 앞에서 늘 젠틀하고 배려심 깊으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남자를 연기하려 한다. 혹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상대에게 맞춰주는 착한 남자의 가면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여자들은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기가 막히게 감지한다. 당신은 자신이 흠잡을 데 없는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것은 안전함이 아니라 숨막히는 지루함과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이다. 인간의 매력, 특히 남녀 간의 에로틱한 긴장감은 서로의 결핍과 인간적인 냄새가 부딪히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가면을 쓴 당신은 매끄러운 플라스틱 표면과 같아서 그 어떤 마찰열도 일으키지 못한다. 당신이 감정을 억압하고 통제할수록 당신의 눈빛은 죽어가고 목소리에는 영혼이 실리지 않으며 당신의 손길은 기계적인 접촉에 머무른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수컷을 원하지 오류 없이 작동하는 가전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보여주는 그 친절함과 배려는 사실 당신이 거절당하거나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만들어낸 방어 기제일 뿐 진정한 의미의 이타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에게 이유 모를 짜증을 내거나 당신의 그 매끄러운 표면을 긁어내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당신은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왜 만족하지 못하냐며 억울해 하겠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당신의 완벽한 연기가 아니라 가면 뒤에 숨어 떨고 있는 당신의 진짜 얼굴, 혹은 화를 내거나 울거나 무너질 수도 있는 날것의 인간성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 억압된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 썩어간다는 사실이다. 융은 그림자라고 불리는 이 억압된 인격이 언젠가는 반드시 반란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둔 당신의 분노, 질투, 이기심, 성적 충동은 억누를수록 더 강력한 압력을 가지게 되어 결국 예기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기괴한 형태로 터져 나오게 된다. 평소에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모범적인 남자가 술에 취해 개가 되거나 완벽한 가장이었던 남자가 갑자기 성적인 일탈을 저지르거나 사소한 자극에 걷잡을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바로 그림자의 역습이다. 혹은 이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지 못하면 내부로 향하여 우울증, 무기력증, 공황장애와 같은 시민성 질환으로 당신을 공격하기도 한다. 당신이 착한 남자 콤플렉스에 빠져 자신의 욕구를 거세하고 상대방의 비위만 맞추려 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내게 보답해야 한다는 은밀한 보상 심리가 자라난다. 이것을 은밀한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방은 동의한 적도 없는 이 계약을 근거로 당신은 나중에 엄청난 청구서를 들이밀며 상대를 압박하게 된다. 겉으로는 천사 같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당신의 이 이중성을 여자가 모를 리 없다. 그녀가 당신을 떠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간에게서 느껴지는 그 서늘한 기만과 위선, 그리고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감 때문이다. 가면을 쓴 삶은 필연적으로 고독하다. 당신이 가면을 쓰고 타인을 만날 때 타인은 당신의 가면과 악수하고 당신의 가면과 키스할 뿐 진짜 당신과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환호를 받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는 당신 스스로가 진짜 자신을 밀실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형벌이다. 당신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남들의 기준에 맞춘 행복을 연기하느라 정작 당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조차 잊어버린 기억상실증 환자와 같다. 강남대로를 가득 메운 저 수많은 고급차들 안에는 사회적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흐느끼거나 혹은 감정 자체가 마비되어버린 좀비들이 타고 있다. 당신이 그 대열에 합류하여 안정감을 느낄지는 몰라도 그 대가로 당신은 당신의 고유한 영혼과 야성을 지불했다. 여자를 유혹하고 리드하는 힘은 사회적 지위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그림자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내면에 통합된 힘에서 나온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벌거벗는 것과 같은 수치심과 공포를 동반하지만 그 껍질을 깨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알 속에 갇힌 미숙아로 남을 것이다.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결점 없는 완벽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찌질함과 어두움까지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남자다. 그런 남자에게서는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며 여자는 그런 남자의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신뢰와 안정을 느낀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 무거운 철가면을 쓰고 연극을 계속할 텐가? 관객들은 이미 당신의 발령기에 지루해하며 자리를 뜨고 있다. 이제 무대 조명을 끄고 분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서서 낯선 당신 자신의 눈동자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그 가면이 당신의 얼굴 살점과 들러붙어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되기 전에 말이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질식해가는 당신의 영혼에 보내는 마지막 심폐소생술이다. 투사와 페르소나라는 두 개의 거대한 심리적 감옥, 그 보이지 않는 철창을 인지하고 난 뒤 당신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참을 수 없는 공허와 불안이다. 평생을 절대적인 진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감정들이 사실은 과거의 망령이 만들어낸 환영이었고 사회적 성공과 인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그 화려한 가면이 실은 나를 질식시키는 족쇄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
당신은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미아가 된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지독한 혼란과 무력감이야말로 당신이 비로소 부모와 사회가 만들어준 껍데기를 깨고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유일한 관문이자 칼융이 말한 개성화로 나아가는 성스러운 진통이다.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정신적 수술의 마지막 단계, 즉 과거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원천으로 변모시키는 해방의 과정에 돌입한다. 탈출구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으며 그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으려 애쓰는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가장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통합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공간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당신은 외부의 자극, 예를 들어 여자의 짜증, 상사의 질책, 꽉 막힌 도로의 교통체증 등에 대해 마치 누군가가 입력한 코드로 움직이는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녀가 비난하면 화를 내고 무시당하면 위축되는 이 조건반사적인 패턴은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 작동하는 생체 로봇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의식, 즉 관찰자 자아를 확립한 남자는 그 찰나의 순간에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그 짧은 침묵의 공간, 바로 그곳에 당신의 자유의지가 숨쉬고 있다. 이 공간에서 당신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감정은 지금 눈앞의 상황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아이가 과거의 상처를 재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 메타인지적 질문 하나가 당신을 과거의 인질 상태에서 구출해낸다. 당신이 이 공간을 확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연출가가 된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 공간을 가진 남자를 알아본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안정감. 그것이야말로 여자가 평생을 찾아 헤매는 바위 같은 남성성의 실체다. 그녀가 아무리 감정적인 폭풍을 일으키며 당신을 흔들려 해도 당신이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며 그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되 휩쓸리지 않을 때 그녀는 당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며 비로소 깊은 안도와 함께 성적인 굴복을 허락하게 된다. 이 과정의 절정은 당신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다.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고 선하고 올바른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용근 나무가 하늘 높이 자라려면 그 뿌리는 지옥까지 뻗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격성, 이기심, 지배욕, 그리고 성적 야수성을 부정하고 억누른 남자는 무해한 남자가 될 수는 있어도 결코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는 없다. 여자는 무해한 남자에게서 성적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녀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대상은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위험한 본능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길들여진 야수와 같은 남자다. 당신의 그림자를 억압하지 말고 인정하라. 당신 안에는 성자도 있지만 악마도 있고 영웅도 있지만 비겁자도 있다. 이 모든 모순된 측면들을 이것 또한 나라고 수용할 때 당신의 인격은 비로소 입체적이고 묵직한 깊이를 가지게 된다. 그림자를 통합한 남자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어두움을 이미 알고 있기에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기에 위선적인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이 통합된 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강력한 자석과 같아서 주변 사람들을, 특히 여성들을 거부할 수 없는 중력으로 끌어당긴다. 당신이 그림자를 숨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될 때 그 해방된 에너지는 카리스마와 유머, 그리고 창조성으로 전환되어 당신의 삶을 생동감 있게 채운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인 몽유병자도 아니고 타인의 시선에 갇힌 꼭두각시도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왕국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했다. 왕은 반응하지 않는다. 왕은 관찰하고 판단하며 결단할 뿐이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결핍을 스스로 채울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여자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즉 혼자서도 충분히 완전하고 행복할 때 여자들은 당신을 가장 갈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소유의 원리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다시 쓸 펜을 쥐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당신의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킨 훈장이자 지혜의 원천이 된다. 서울의 밤, 강남의 마천루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욕망으로 들끓고 있지만 당신의 내면은 이제 심연처럼 고요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세상을, 그리고 당신의 여자를 바라본다. 그 눈빛을 마주한 여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남자야말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최후의 남자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심리학이 당신에게 선물하는 궁극의 유혹 기술이자 당신이 도달해야 할 남성성의 최종 목적지다. 더 나아가 당신이 도달해야 할 경지는 단순히 여자를 유혹하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삶 자체를 유혹하는 태도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끌어안고 내면의 아이를 달래며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세상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현실과 접촉하게 된다. 그때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당신이 짓는 표정 하나는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진실한 파동이 된다. 여자들은 귀신같이 한다. 이 남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신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값비싼 선물로 치장해도 내면의 결핍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녀는 당신에게서 풍기는 미세한 악취를 맡을 것이다. 그것은 의존의 냄새이고 통제의 악취이며 사랑을 구걸하는 자의 비굴함이다. 그러나 당신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 충만한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당신에게서는 향기가 난다. 그것은 자유의 향기이고 여유의 향기이며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인간의 고결한 향기다. 여자는 그 향기를 쫓아 당신에게 온다. 꽃이 벌을 쫓지 않고 단지 꽃을 피움으로써 벌을 불러들이듯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만개시킴으로써 여자를, 그리고 성공을, 그리고 세상을 당신의 정원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매력의 본질이다. 매력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리고 그 인력의 중심에는 무거운 납덩이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은 당신의 자아가 있다. 이제 내려가라. 저 혼란스러운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라.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깨어난 자이고 보는 자이며 선택하는 자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당신이 겪는 모든 사건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시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단련하고 확장시키는 재료가 될 것이다. 여자가 당신을 떠나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복은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실패해도 당신은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 있기 때문이다. 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 절대적인 내면의 평화, 이것이야말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최상의 매력이다. 강남의 밤거리를 걷는 당신의 발걸음은 이제 무겁지 않다. 당신은 춤추듯 걷는다.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당신은 이제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아니 그 무대 자체를 즐기는 관객으로서 존재한다. 당신의 눈빛은 깊어졌고 당신의 침묵은 웅변보다 강하다. 당신은 이제 준비되었다.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라. 당신의 여자를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세상을 즐기되 집착하지 마라. 당신은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 것이다.